템플릿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고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index.html에다가 다른 HTML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템플릿 폴더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파일로 메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html 이렇게 메뉴라고 만들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메뉴에다가 우리가 링크를 걸어 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 가지고 뭐 홈페이지로 가게 하고, 그리고는 여기 태그로 홈 이렇게 가게 하는 뭐 메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 링크 닫아주고 이렇게 만들어준 이 메뉴.html을 index.html에다가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넣어주면 되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템플릿 태그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중괄호 해주시고 퍼센트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포함시킨다, 영어로 포함시킨다, include죠. include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메뉴.html을 include 해볼까요? 그냥 메뉴.html include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새로 고침 딱 하면은 그냥 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include 해가지고 만들어진 HTML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 뭐 한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템플릿 넣을 수 있는 태그 중괄호 퍼센트하고는 include 작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html에도 넣는다 하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include menu.html 이러면 한번 만들어진 이 menu.html이 이제 방에도 또 생기는 거죠. 방.html 홈 누르면 홈으로 가게. 이렇게 include를 써가지고 같은 경로에 있는 템플릿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가지고 include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부에 있는 뭐 shopworld.com을 불러온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오류 나요. 다음과 같이 이러면 안 되고, 이 템플릿으로서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상속받아 가지고 불러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거를 일단 기본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장고에서 많이 쓰이는 이 왁구 잡는 템플릿 형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파일로 메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인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요 메인을 여러분들 그 HT 정도만 하면은 이렇게 HTML 보일러 템플릿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바디 구조, 그리고 헤드 구조 있고, 뭐 타이틀 잡아놓고, 여기 단톡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 쉿은 우리 지금 잡아준 거 없고, 디스크립션도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단한 구조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바디에다가 다음과 같이 퍼센트로 하고는 블록 컨텐츠라고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블록 컨텐츠 영어로 해야죠. 그리고 와서 요 블록 컨텐츠를 끝낼 때는 이제 end 블록이라고 또 해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end 블록. 자, 요런 구조를 만들고, 기본 원리는 이제 요 블록 컨텐츠 안에 있는 것들이 와꾸처럼 다 들어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인덱스에 있는 거, 요것도 이제 인클루드 있는 거, 얘를 요 메인으로 이제 옮겨 버릴게요. 그리고 메뉴에 있는 것도 메뉴 말고 방도 역시 이제 요건 필요가 없게 다 없앴죠? 없앴지만은 자, 이 메인 틀을 일단 잡고는
요거를 이제 이 main.html을 왁구로 쓰겠다고 가져오면 돼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은 include 말고 extend라는 걸 쓰거든요. extend 해달라고. extend 연장해가지고 메인 조금 전에 봤던 이 main.html에 왁구를 쓰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퍼센트가 또 생겼네. 이런 구조로 include 대신 마찬가지로 요거를 자 방에도 방.html에도 extend 해가지고 요 main.html을 쓰겠다 고 왁구로 쓰겠다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는 extend에서 이제 나는 홈페이지라는 내용이 이 메인에 이 왁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왁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럼 집어넣느냐? 자, main.html에 왁구를 가져왔습니다. 그 main.html은 뭐 예를 들어서 타이틀 같은 것도 표시되고 뭐 디자인이 잡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왁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왁구에다가 나는 홈페이지 이게 들어가게 하려면은 자, 우린 이미 익스텐드 해가지고 main.html에 왁구를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이제 여기다 할 거는 요 나는 홈페이지는 이 왁구 안에 들게 해다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블록 컨텐츠로 감싸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 그다음에 컨텐츠로 감싸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감싸줬죠. 그리고 닫을 때는 엔드 블록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엔드 블록 컨텐츠. 다음과 같이 퍼센트하고는 엔드 블록 컨텐츠라고 컨텐트예요. 컨텐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index.html에는 메뉴 부분 없잖아요. 이제 없죠? 분명히 없죠. 그냥 블록 컨텐츠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블록 컨텐츠로 감싸준 왁구는 어디냐? main.html이다. 이 main.html에만 지금 이렇게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적용되나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별표 넣었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가면은 자, 요 별표 메인에 있는 거였죠. 근데 지금 보이는 내용은 나는 홈페이지라는 index.html의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이 index.html은 바로 이 메인의 왁구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왜? 익스텐드 해가지고 메인 왁구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방.html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방식은 똑같아요. 그냥 블록 컨텐츠로 그리고 엔드 블록 컨텐츠로 하게 되면 이 main.html에 왁구가 적용되겠죠. 익스텐드 한 다음에 즉 익스텐드 해가지고 main.html 왁구 가져오세요. 이러고는 그리고는 얘를 블록 엔드 블록 컨텐츠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엔드 블록 컨텐츠로 그렇게 해가지고 방.html도 확인을 해보면 방 하면은 요거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편하게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냐면 가만히 있어봐. 디자인 정책을 바꿔야 되겠어요. 별표 대신 느낌표를 바꿉시다. 그리고는 이제 뭐 페이지가 수천만 개가 있다고 해요. 일일이 다 바꿔줄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왁구인 main.html만 좋아요. 새로운 회사 정책에 따라 가지고 느낌표로 다 바꿔주도록 해요. 이렇게만 여기 하나만 바꿔주면은 모든 왁구가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방에도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아시겠죠? 그래서 왁구를 잡아준 요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다면은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쓸 방법은 익스텐드 한 다음에 실제 거기에 내용만 해당 각 페이지의 내용만 블록 컨텐츠 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방도 익스텐드 해가지고 main.html 갖고 와서 블록 컨텐츠 사이에 넣어주기만 하면 됐죠. 그럼 이쯤에서 장고 템플릿을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리 좀 하게. 요거 지금 장고 공식 문서죠. 거기서 여러분들 볼 때 먼저 템플릿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박아줄 걸로 홈페이지에 박아줄 내용으로 만약에 데이터가 다이나믹하다면 변하는 내용이라면 어떤 식으로 넣느냐. 자, 우리가 지금 봤던 거는 지금 중괄호 퍼센트로 해가지고 main.html을 익스텐드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중괄호 퍼센트 해가지고 include로 뭐 menu.html을 집어넣는 걸 봤는데 여러분이 변하는 내용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예제를 한번 보세요. my first name 해가지고 이름 같은 이게 데이터가 변하는 데이터라고 해요. 홍길동 뭐 영희 철수 등 이런 거라면은 이렇게 중괄호 2개로 해가지고 변하는 데이터를 표현해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자 변수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 뭐 태그로 있다 이럴 경우 CSRF 토큰은 이렇게 쓴다. 또 비슷하죠. 지금 우리 여기 퍼센트 중괄호 퍼센트를 한 것처럼 참고로 이 CSRF 토큰은 여기 뭐 그 여러분들 그 이제 암호화는 뭐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조금 전에 봤던 유저네임 이렇게 있는 거요. 변하는 데이터 영희 철수 이런 거는 중괄호로 감쌌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기 이 템플릿 속에다가 코드를 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용자가 인증됐다면, authenticated 됐다면, 그러면은 이 사용자 이름을 보여달라 하는 이 if 조건문을 쓴다. 이러면은 이렇게 중괄호 퍼센트로 쓰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다를 거 없죠. 요 변하는 그런 데이터만 이렇게 중괄호 2개로 처리하는구나. 일단 요거를 딱 기억을 해주시면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변하는 데이터를 한번 뿌려주는 거를 HTML에 뿌려주는 걸 한번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뷰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뷰에 우리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줘요. 데이터로 우리 방이라고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데 각 방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 줘 봅시다. 그래서 방에다가 자 방에 뭐 아이디가 있고 또 방에 뭐 또 다른 걸로 방에 서브젝트라고 뭐 그러니까 이름 주제 어떤 방이냐 뭐 이렇게 있는 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넣어주기로 해요. 그래서 각 데이터들로서 요 아이디와 서브젝트가 있는 거를 뭐 한 3개를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각 아이디로서 하나는 뭐 1, 또 하나는 2, 또 하나는 3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서브젝트로서는 하나는 단타 매매 1초 보유 뭐. 또 하나는 방 이름으로서 단타 매매 2초 보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단타 매매를 하는데 또 한 거는 좀 장기 투자로서 10초 주식을 사서는 10초 보유하는 경우. 다 스캘핑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만들었으면은 요 지금 우리가 요 데이터를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지금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index.html에다가 보여주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지금 현재 index.html이죠. 여기다가 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파라미터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하나의 파라미터를 더 추가해주기 위해서 중괄호 하시고는 지금 우리가 전달할 게 요 방이죠. 방. 요 방을 전해주겠다. 그리고는 이 방이 뭐냐? 방이다.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달해준 이제 방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 서브젝트에 접근해서 인덱스에 뿌려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지금 3개니까 루핑 돌려가지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홈페이지 여기 사이에다가 div 잡아가지고 div 안에다가 한번 루핑 돌려가지고 보여줘 보자고요. div 안에다가 그래서 div 하나 더 넣어줄게요. div 하나 더 넣어주고 얘도 슬래시 div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루핑을 돌려줄 건데 이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if나 뭐 for 같은 거 이런 파이썬 명령 쓰고 싶을 때는 중괄호 %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중괄호하고는 %딱 하고는 자 for 루핑 돌리는 거예요. 루핑을 돌리는데 i라고 저는 해주겠습니다. i를 루핑 돌려주는데 어디서 우리 이제 방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방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요 방에 접근해가지고 그 내용을 돌려서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닫아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썬 명령이니까 and for 이렇게 중괄호 %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안에다가 내용을 뿌려주자고요. div로 역시 마찬가지로 감싸줘 봅시다. 그래서 div로 감싸줘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는 이제 방에서 루핑 돌려가지고 i를 갖고 오잖아요. 이제 그 i의 내용들에는 보면은 그래서 id랑 subject가 있을 수 있으니까 h5로 좀 굵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가지고 h5로 굵게 표현을 해주고는 여기에다가 자 변하는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중괄호 2개로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괄호 2개로 감싸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접근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i에서 뭐예요? 먼저 id 우리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하나 보여줄 수 있고 또 방에서 우리 서브젝트를 아이디랑 서브젝트도 이제 요 방에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방에서 갖고 온 거를 이제 i로 처리해가지고 중괄호 넣어주고는 i에서 루핑 도는 i에서 서브젝트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 때 자 잠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도 왜 안 나와요 이러는데 자, 이럴 경우에 얘가 장고가 헷갈려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방이잖아요. 방인데 우리가 이미 뷰에서 보면은 여기도 방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자 데이터로서 얘는 이제 빵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요 빵을 빵이라고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요 이제 빵이 전달이 됐죠. 요 전달된 빵을 자, 요 빵이죠. B 2개 빵에서 루핑을 돌려 i를 접근해가지고 i의 id, i의 subject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새로 고침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지금 i에서 i는 이제 빵 갖고 온 이 빵을 돌려가지고 요 빵이 빵으로 전달됐잖아요. 그거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아이디랑 서브젝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에 쭈루룩 내용이 쫙 표현이 되는 거고요. 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에서 루핑 돌려가지고 그 해당 각 데이터들에 접근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내용들, 딕셔너리의 내용들을 전달을 했는데 또 요거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는 게 요 빵을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주고는 그리고는 요 컨텍스트를 그냥 대신 요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같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즉 컨텍스트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다. 이름으로써 데이터를 전달한다. 다음에는 장고에서 템플릿을 앱을 만들었을 때
관리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든 거는 우리 루트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고에서는 우리가 앱으로 베이직이라고 만들었으면 이 베이직 안에다가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만들어요. 베이직 안에다가 지금 템플릿이라고 만들고는 이 앱하고 같은 이름으로 새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베이직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제 얘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던 루트 수준의 요 템플릿에 있는 인덱스랑 방 요 두 개를 그대로 잘라 가지고 컨트롤 X 눌러 잘라 가지고 요거를 베이직이라는 곳에다가 붙여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인식을 이제 시키는 방법은 이 만들어준 요 베이직 템플릿 앱, 지금 베이직 앱의 템플릿에 베이직이라고 이름 지었죠? 같은 이름으로 써요. 그것만 여기 넣어주면 돼요. 만약 그거 안 하고 지금 상태로 보면은 루트 수준의 이제 템플릿에 index.html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템플릿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메시지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찾는 장고가 찾는 것은 앱에서 템플릿이라고 만들어줬던 곳에 요 인덱스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베이직이라고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도 마찬가지로 옮겼으니까 베이직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인 이런 거는 지금 왁구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은 요 베이직에서 여기 베이직 앱의 템플릿에서 베이직으로 가가지고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URL을 다이내믹하게 보여주는 걸 해보겠는데요. 지금 방으로 갔더니 이러는 거는 서버 새로 실행시켜 주세요. 가끔씩 이렇게 문제 생길 때는 서버 새로 실행시켜 주시면 되시고, 우리가 만약에 뭐 방 1, 방 2 이런 식으로 요 변하는 다이나믹한 주소를 템플릿에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URL에 보면 이제 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 이제 이름이 어떤 다이나믹한 변형되는 이름이 올 때 요 주소 처리를 어떤 식으로 템플릿에서 하냐. 자, 요때는 뭘 할까요? 중괄호를 쓸까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요때 요거 써요.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걸 쓰시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뭐 키가 프라이머리 키가 뭐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닫아주고. 근데 요 스트링 대신에 뭐 인티저를 써도 되고 또는 뭐 슬러그라고 써도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쓰는 거 보면은 이렇게 str 스트링 해가지고 요 pk가 뭐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 pk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뷰에 이제 뷰의 방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전달 받은 요 pk를 파라미터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의 경우 이렇게 pk를 쓸 수 있다라고 파라미터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템플릿에서 URL로 표현을 해가지고 여기 pk 값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뷰로 전달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소가 오더라도 얘가 찾으러 온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 pk 값으로 뭐 1, 2, 3, 4 아무 값이나 줘도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밸류 값으로 이제 스트링을 주로 쓰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티저로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키가 인티저다 이러면은 이게 숫자니까 예를 들어서 A111 이거 지금 알파벳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 못 찾는다고요.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저건 되겠죠. 슬러그 이거는 글자도 되니까 이렇게 바꿔줬다.
이러면은 PK가 슬러그 뭐 이건 문자니까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스트링으로 쓰는 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꺽쇠 사이에 넣어서 주소 표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 주소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 홈 눌러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뒀던 이 방들 이름에다가 링크를 걸어요. 링크를 걸 때 이 아이디 값으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해당 아이디로서 주소가 생성되게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자, index.html로 가가지고 여기 subject 제목이 있는 데다가 그냥 링크 걸어주면 돼요. 뭘 링크를 거냐면은 앵커 하이퍼 레퍼런스로 링크를 걸어줄 때 자, 어떤 형식으로 될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까? 네, 요게 지금 방이죠. 우리 이 방에다가 그리고는 요 값 여기 있죠. 아이디 요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채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해 가지고 보면은 다음같이 이제 링크들이 걸리는데 자 보세요. 여기 그래서 1번 아이디니까 방 1 되겠죠. 그 다음에 2 방 2 왜 아이디 값이 붙었잖아요. 루핑 도는 데서 i에서 아이디 값으로 그러면은 요 방 세 번째 거 3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이나믹한 주소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각각의 방마다 지금 제목 있잖아요. 해당 방 제목이 이제 나는 방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데이터를 전달해서 템플릿에서 처리하는 걸 보겠는데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방에서 컨텍스트로 타이틀을 빵1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컨텍스트로 보내줬죠. 그러면은 이 빵1을 요 나는 방 자리에 컨텍스트로 들어온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가 좀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요 빵은 타이틀 요거는 지금 없는 건데 여기 지금 빵에서 루핑을 돌 거 아니에요. 요 방에서 루핑을 돌 테니까 해당 아이디 값으로 요 아이디 값으로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될 경우는 요 아이디 값이 되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1, 2, 3 각각의 방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빵원이라는 컨텍스트로 전달이 돼 가지고 여기서 나는 방 자리를 지금 전달받은 빵원에서 해당 서브젝트 제목 방 제목을 서브젝트를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번 누르면 단타 매매 2초 보유, 3번 방 10초 보유 이렇게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전달받은 빵1에서 이 빵1은 그러면 어떻게 찾았냐? 컨텍스트로 빵.html에 전달을 해줬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있던 요 빵에서 루핑을 돌려가지고 해당 아이디에 우리가 제목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고 템플릿 엔진 부분을 살펴봤고요.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